예, 안녕하십니까. 퍼실수학학원 고등부 강사 남호성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선정고등학교 문제 간단 분석 및 문제 해설 프리차 나왔습니다. 이번 선정고등학교 시험 이제 여능 시험과 비슷하게 이제 객관식 문제, 그다음 서술형 문제 주고, 그다음 이제 단답형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변별 문제 나오는데, 사실 원래 선정고등학교가 단답형에서 이제 그 변별력을 가르는 이제 킬러 문제도 이제 한 두 문제 놓고 그다음 했던 반면에 요번 출제됐던 반면에 요번엔 좀 세 문제 나왔어요. 13번, 14번, 15번, 16번 나왔는데 사실 대신에 예전 두 문제를 놨을 때보다 난이도는 약간 좀 낮춰서 내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 그 중에서도 14번이나 16번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하셨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시험 지전에 주었던 학교 프린트에서 이제 변형해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이 세 문제 중에서 15번, 16번에서 이제 오답률이 높았는데 오늘은 이 문제 풀이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다시 문제 켜놓고 바로 풀이 한번 해볼게요. 네, 15번입니다.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나왔던 문제 변형 문제인데 난이도는 약간 높여놨어요. 이제 한번 같이 문제 볼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지금 다음 식에 최소값을 내밀라고 했었을 때 루트에 대해서 요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얘의 값에 대해서 뭐야? 얘가 n이 n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각자의 숫자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이제 m이라고 부를 건데 이제 분석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이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바로 보셨을 겁니다. 점까지는 보셨을 건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뭐 요 정도 써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마찬가지죠. 했더니 여기서 84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한 점이라는 건 알 것이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어? 2분과 그쵸 마찬가지로 요 정도 괜찮죠. 그리고 2분은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하면 이때 우리가 구하는 건 2분께서라고 한다고 하자면 점좌표 좀 잡아볼 건데 점 A를 A,0이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점 P를 8,2라고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점 P라고 좀 해볼게요. 상수가 떴으니까. 보자. 하자면 2분은 될 것이고 8,2 정도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뭐 있어? 그치, B,0이 있겠죠? 보자 해서 점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B,0입니다. 보자. 그 다음에 여기 봤는데 여기 부분에서 첫 번째 학생도 약간 갸웃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봤더니 이분은 그냥 깔끔하게 점자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든 거죠? 이렇게 점수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봤더니 이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 선분 AP 얘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2분을 봤더니 얘는 그치 선분 BP가 되겠죠? 그 세 번째 봤더니 그치 원점하고 살 테니까 선분 OC 또는 선분 CO 라고 표시를 할까요? OC라고 합시다. 이것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얘에 대해서 이 최소값이 바로 뭐가 될 거야? 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최소값을 구하게 되고 이 최소값을 이용해서 자연수 N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좌표 표면 위에서 올려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쵸? 축이 약간 혔네요. 가봅시다. 우선은 A,0이 있고 8,2가 있고 B,0이 있고 그 다음 A,B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해서 우선 아무거나 잡겠습니다. 어차피 실수문이 내에서니까 내피셜이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포인트 A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다음 포인트 B를 한 요 정도 잡아 놓을까요? 이렇게 잡읍시다. 잡고요. 그 다음 C를 잡을 건데 C 값에 대해서 본다고 하자면 C를 A, B니까 냅둘게요. 잠깐만. 그 다음 8,B가 있죠? 이 8,2를 그쵸?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선분 AP라고 하자면 얘가 될 것이며 그쵸? 이렇게 갈까? 선분 AP라고 하자면 이분은 얘가 될 것이며 선분 BP라고 하자면 2분이 될 것이며 이 정도 되겠죠? 잠깐만 의도가 있어서 약간 이거 좀 벌려놓을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벌려놓을게요. 이게 약간 더 표시하기가 차이가 생겨야 표시가 편하니까. 뭐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 건데 A, B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 그럼 AP라고는 여기 길이, BP 여기 길일 거고, OC는 그쵸 A, B에 대해서 원점하고의 길일 테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X 값에 A를 찾으면서 그치 B 값 이 정도 잡으면 될 테니까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될 수도 있어. 보자. 어차피 우리 내피셜로 잡은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점 C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자. 점 C A, B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까요? 보자. A, B 보자. 여기가 점 C가 될 건데 하자면 위치가 안 좋네? 여기다 쓸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자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어? OC는 선분 OC는 이거일 것 같아. 최소값을 구할 테니까 계속 이어볼 텐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AP 한번 가볼게요. AP의 길이라고 하자면 요 라인을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평행 이동시켜서 그대로 놓는 것도 매우 괜찮을 것 같아. 그쵸? 하자면 요 정도 세울까요? 이런 식으로. 그쵸? 요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하자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까지의 길이를 본다고 하자면 얘는 8-a가 되겠죠?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하자면 이쪽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그치? 이분께서는 여기의 길이가 될 테니 2가 되겠죠? 이렇게 보자. 그럼 여기 P'이라고 한번 잠깐 해놓을까요? 이렇게 요 길이 그대로 보는 거야.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길이는 지금 어떻게 보여져? 그쵸? 얘에서 요거 더하니까 여전히 8, 그대로 갈 것이고 B에서 2만큼 올릴 테니 B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보자. 잠깐만. 이것도 약간 요즘에다 좀 써놓을게요. 왜? 이어서 갈 거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야. 이제 여기의 길이를 볼게. 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요 길이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8-B가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X축 방향은 8-B. 여기 부분 B가 될 것이며 Y축 방향으로는 2가 될 테니까 그쵸? 이쪽에서 꽂히는 거 뭐라고 할까? P1, P2라고 할까? 이렇게 P1, P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P2는 어떻게 볼 수 있어? 그치? 8에서 요거 그대로 갈 테니 16-B가 될 것이며 이건 몇이야? B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을까? 보자. 이렇게 본다고 하자면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야? 얘네들의 길이의 최소값일 테니까 어차피 이건 변수잖아. 움직일 테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 이점과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주면 얘가 바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죠. A, B는 여기에 위치하면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P1이 여기에 그 다음 P2는 여기에 위치하면 이것이 최소값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라고 하자면 어차피 피타고라스 돌아갈 테니까 이때 당시에 돌아가는 거 그치? X값이 16-B가 될 거고 그 다음 몇이야? Y값은 B 플러스 B가 4가 될 테니 이제 이 값 한번 볼게요. 갑시다. 그럼 전체 길이 봤을 때 얘 길이를 우선 여기 요 길이를 F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봅시다. 그럼 FB 값은 어떻게 볼 수 있어? 루트. 그쵸? 이 상태에서 각각일 테니 잠깐만 표현이 약간 안 예쁘다. 표현한다고 하자면 얘의 길이를 길이니까 L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 보자. 그럼 L값 잡는다고 하자면 이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어? 루트. 어떻게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가자. 몇이야? 이거 16-B의 제곱. 이렇게. 거기에다 마찬가지로 뭐가 될 거야? 그치 이거? 0이니까. 콤마 0은 안 써도 괜찮죠? 보자. 그 다음 B 플러스 4의 제곱. 피타고라스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보자. 그러면 이분께서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계속 갑시다. B제곱 B제곱이니까 2B제곱. 그쵸?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8이 붙을 테니 마이너스 24B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16의 제곱 256에다가 16 붙을 테니까 몇인 거야? 256에다가 16 더해주면 되겠죠? 하지만 몇이야? 72가 되겠다. 됩니다. 보자. 하여서 요 정도. 이때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별 문제 아닌 것 같아. 그대로 가볼까 이제? 그쵸? 하자면 약간 보기 좋게 해줄게. 한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이 상태에서 얘가 12B가 될 테니 완전 적식 만들려면 36 유도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36 붙어서
몇이야? 마이너스 70이 붙을 테니까 플러스 200이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봅시다. 그럼 이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약간만 더 정리해 드릴까요? 이제 문제 이제 지금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봅시다. 그 밑에 당시에 어떻게 볼 수 있어? 2에다가 몇인 거야? 이거 b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200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뭐였을 때? 그치, b가 6이었을 때 뭐야? 최소값이 얘가 나타날 것이고 바로 이분께서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겠죠. m이 되겠죠? m은 10루트 2가 되겠군요. 이렇게. 괜찮나요?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뭐였어? 그치, n이 m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쵸? 이때 당시에 m값이 뭐였어? m값이 10루트 2가 될 테니 10루트 2라고 하자면 루트 200, 그치 얘들아? 루트 200이라고 하자면 루트 196보다 클 테니까 14점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최대값, 얘는 지금 몇인 거야?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그 선정고등학교 보조 프린트로 시험 전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약간 변형하셔서 약간 문제 난이도 높이셨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이 문제 보조 프린트에서 했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변형에 대해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많이들 푸셨더라고. 그래서 사실 틀리지 않고 맞으신 분들 많아서 개인적으로 기분 좋고요. 뭐 16번도 마찬가지겠고 14번도 요번에 다들 잘 보셨긴 했는데 이 문제 좋았습니다. 선정고등학교 항상 문제 좋죠. 오케이. 그래서 풀이는 이 정도입니다. 잠깐 지우고서 또 16번 한번 해볼게요. 예, 이제 16번입니다. 16번 문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이죠. 사실 30번 문제라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변형을 하셔서 낼 거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우리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우리 학생들 많이 맞아서 이게 기분 굉장히 좀 좋고 좀 고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보자. 준비 좀 잘한 것 같아요. 우선 볼게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입니다.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고요. 이렇게 2차 함수예요. 봅시다. 이럴 때 원점 대칭을 할 겁니다. 원점 대칭해서 만들어진 도형이 이제 gx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보자. 이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본다고 하자면 실수 t에 대해서 y 꼴 t입니다. 얘가 두 그래프 얘하고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할 거예요. 봅시다. 이때 모든 t에 대해서 ht가 3이 되면 안 돼요. 딱 만났을 때 세 점에서 만나는 점이 없다는 얘기야. 원본에서 사실 이게 3점에서 만났던 건데 이거 변형하신 거죠. 보자. 그 다음에 어떤 t에 대해서는 그치 4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때 당시에 방정식 y 꼴 fx하고 y 꼴 t의 두 근의 합이 뭐라고 하고 있어? y 꼴 이것의 두 근의 합보다 작으셔야 돼요. 보자. 이때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얘 값을 구하라.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요. 문제 본다고 하자면 마찬가지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잠깐만 이제 살짝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케이스로 나눈다고 하자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어?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정도 볼까요? 이제 fx가 이제 그려보면서 갈 건데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풀었기 때문에 봅시다. fx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면 원점 대칭된다고 하자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 gx가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고 서로 간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y 꼴 t에 대해서 그치 없겠죠? 되니라 그러므로 얘는 안 될 거야. 그쵸?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도 그건 의미 없죠. 되니라 보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하자면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케이스를 좀 잠깐 케이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잡아낸 다음에 그래프를 약간만 더 신경 써서 한번 그려볼게요. 하자면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그냥 원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그냥 필요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하자면 이제 될 만한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자면 그치 어떻게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자. fx가 그럼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자면 이때 당시에 이제 gx가 원점 대칭돼서 할 테니까 이쯤에서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럼 또 하나 이때 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자. 대칭되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할까?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그려볼 건데 아이고야 또 이건 말이 되게 그렸죠. 이제 안 되는 케이스면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간 거야. 그럼 얘들아 이때 세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존재해버리죠. 직선이 이렇게 되니라 세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존재할 테니까 이거 안 돼.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때 당시에 우리가 4개 만나는 선이 존재할 것이며 3개 만나는 선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때 당시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갔었을 때 어떻게? 원점 대칭돼서 들어갔던 얘네들이 서로 간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지나가 주셔야 돼. 이렇게. 여기가 서로 간의 꼭지점을 정확하게 얘네가 사실 한쪽이 원점 대칭되면서 꼭지점 지나면 당연 원점 대칭되면 무조건 되겠죠. 하자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만들어져? 하자면 여기서 2점. 그쵸? 그 다음 몇 점? 4점. 그 다음 4점. 다시 2점. 그 다음 2점. 만나기 때문에 3개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 말은 짓은 뭐였던 거야? 조금가는 얘네가 대칭됐을 때 꼭지점을 점 대칭됐을 때 꼭지점을 지나셔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보자. 그럼 케이스가 이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케이스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케이스 본다고 하자면 이쪽에도 있을 수 있겠죠. fx가 이런 식으로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자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원점 정도 보면 될 테니까 여기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이구야, 이게 진짜 점대칭이야? 그렇죠?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 작동. 우선 지금 케이스만 잡아내는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얘들아, 이 케이스도 그렇고 이 케이스도 그렇고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자면 이 두 케이스 모두 지금 현재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쵸? 이렇게 약간 수정을 좀 할게요. 안 예쁘니까. 좀 이따 지울 건데 그래도 너무 안 예쁘니까. 보자. 이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얘들아 봅시다.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일 거야. 꼭지점 만나는 케이스니까 두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일 건데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y 꼴 t에 대해서 이제 조건 나를 해볼 건데 4점 만났을 때 fx하고 t에 대해서 만남이니까 얘가 y 꼴 fx와 그 다음 얘가 y 꼴 gx인데 이렇게 y 꼴 t하고 만났을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나봅시다. 하면 gx하고 만나는 두근은 이거고 그치? fx하고 만나는 두근이 이거일 테니 얘네 둘이 합이 더 커버리죠. 되니? 그래서 이 케이스는 탈락되겠죠. 하여 이 케이스 본다고 하자면 어떻게 보여져? 이제 마찬가지로 y 꼴 fx와 y 꼴 gx에서 선택을 해본다고 하자면 이때 당시 어떻게 보일 수 있어? 보이는 바와 같이 gx의 두 근의 합이 fx의 두 근의 합보다 크겠죠. 그래서 케이스는 이었던 거야. 괜찮아? 보자. 우선은 다시 이제 얘 케이스 잡았으니까 그래프 약간 다시 좀 잘 그려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볼게요. 케이스 잡았으니 이제 그래프 이제 4 크게 좀 그려놓고 이제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하면 이제 잠깐 얘기해보면 한 요 정도 잡아놓을까? fx가 한 요 정도면 될까? 이 정도 하면서 그려볼게요. 그럼 요 정도 지나가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가요? 약간 섰구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fx입니다. 그 다음 이제 gx 볼게요. gx 본다고 하자면 이때 당시에 여기랑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주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얘가 바로 y 꼴 gx. 약간 대칭이 살짝 어긋나긴 했군요. 가볼게요. 이때입니다. 이제 y 꼴 t하고 이제 얘를 만족할 건데 이제 이때 당시 fx의 최소값이 지금 몇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fx 그림에서 최소값은 여기가 될 테니 얘 값이 몇이야? y값 마이너스 2인 거 알 것이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는 2가 된다는 것도 뭐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치? 보자. 이때 여기의 값을 이제 fx의 대칭축을 얘를 대칭축을 약간 흘렸군요. 이때 당시 대칭축인 얘를 x의 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라고 할까요? 음수니까 음수지역이니까 이렇게 하자면 여기에 꼭지점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며 그럼 gx의 값에 대해서 본다고 하자면 이분께서가 a, 2가 되는 거 우리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나? 보자. 이제 fx가 어느 정도 잡아 놓은 것 같아. 이제 가볼게요. 그럼 얘들아 이때 우리가 보여지는 fx는 이 f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최고 차이 개수는 1일 것이며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얘가 또 하나의 유일한 놈은 얘죠? 그쵸? f, a가
뭐가 된다는 거야? 2가 된다는 겁니다. 합사 그대로 대입할 테니까 2a 제곱할 테니까 4a 제곱 되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며 걔가 얘야. 넘겨 4가 될 테고 a는 그쵸 양수일 테니까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a 양수인 거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괜찮아? 보자. 그러면 이제 fx가 끝났어요. fx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려는 거야? 그치? fx 플러스 f2 플러스 g3입니다. 이렇게 f2 플러스 g3이라고 하자면 이때 f2 잠깐만 냅둘게요. 이거 좀 이따 계산하면 되니까. g3은 어차피 얘가 원점 대칭 함수인 거죠. fx에. 그럼 다시 표현하면 얘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분께서는 표현한다고 하자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으로 보는 것도 매우 괜찮아. 보자. 하여 가볼게요. f의 값 들어간다고 하자면 얘가 1인 걸 알았으니 그치 얘는 2에다가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일 것이며 그 다음 또 하나 이쪽 본다고 하자면 여기서 뭐가 돼? 마이너스 3 들어갈 테니까 x에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겠군요. 이렇게 그냥 써주는 거야. 한번 잘 보라고. 보자. 이렇게 되니? 그럼 얘는 몇이야? 9죠. 마이너스 2일 것이며 마이너스 이건 1이죠. 그 다음 마마니까 플러스 2 형이랑 위에 안녕 그러면 답은 뭐에서 걸려? 8이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자, 풀이로 본다고 하자면 맨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를 제외하고 잠깐만 어디 계산이 어디 잠깐 틀렸나요? 마3 여기가 마2라고 써있네? 이거 마3이죠? 깜짝이야. 이렇게 계산이나 그 마2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이건 4겠군요. 이렇게 계산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이 정도야. 자, 해서 몇인 거야? 5가 되겠지. 봅시다. 보자. 계산을 본다고 하자면 딱 이 정도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문제는 예산 문제보다는 여기서 본다고 하자면 맨 처음에 그래프의 케이스를 잡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 대비 과정에서 이 문제는 많이 다뤘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역시 많이 트레이닝을 했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학생들 잘 푸는 것 같아요. 틀린 학생들은 다 잡아놓고 계산에서 틀린 학생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잘했습니다. 자, 이제 요번 선전고등학교 이제 시험 얘기 잠깐 하자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항상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제 꼼꼼하게 단원별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서술형 알겠지만 선전고등학교 서술형 되게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증명 문제 준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1등급을 가르는 단답형 문제에서는 변별력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 학교 프린트에 나왔을 때 이 문제가 거기서 변형을 하여서 약간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 또 하시면 이제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